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요 전 시간에 오늘은 이어서 과학이 찾은 동의, 그리고 한민족과 화학, 중국인이 뭐가 다르냐, 한민족과 중국인의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번에 얘기를 했을 때 중국에 대해서 새 역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인이 그동안 여태까지 해서 황제, 치유, 염제 하는데 치유는 동이족이었다고 악박박 쓰다가 이제는 황제가 동이족이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동이족으로 알려진 한국인, 일본인, 당연히 황제의 후손인데, 여기에 한국 사람을 삐지게 만드는 거는 고구려는 황제의 후손인 당군을 시조로 했으니까 고구려도 당연히 중국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적으로 볼 때 중국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현 중국의 땅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사다, 즉 화에 흡수되었다.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그래갖고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틀을 중국 역사라고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들도 좀 찜찜을 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이와 화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뭐가 다르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 역사도 객관적으로 볼 때 과거로 좀 보면 그래도 비교적 설득력이 있고 설명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는 거는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화하고 그리고 한민족의 동이하고 다른 거가 무려 20가지 이상이 된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왜 중국하고 지금도 맞짱을 뜨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의 총화가 유전자 분석인데, 여기에서 한국인은 외국인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의 머리가 특징이 있는데, 머리의 길이가 짧고 높이가 매우 높다. 하여튼 전문적인 교수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머리의 길이는 이마에서 뒤통수까지의 거리고 높이는 아래 턱뼈 윗부분의 으뜸점에서 정수까지 거리다. 하여튼 그러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적으로 볼 때 홍산 문화라든가 하가점 하층이 있는데 당군 고조선 연대인데, 여기에 있는 유골을 보니까 정수리가 높고 평평한 얼굴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다른 나라에 없으니까 고대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고동북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을 고동북 유형이라고 보고, 은나라에서 나온 뼈를 보더라도 동북방 인종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가점 하층에서 상층으로 해갖고 은으로 내려갔다는 게 이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랬는데 이에 반해서 지금 현재 화북성, 산서성, 섬서성, 내몽골 중에 남부 이렇게 황하지류의 앙손 이런 형은 중두형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마도 곧지 않고 젖혀졌고 머리뼈가 높으면 얼굴뼈도 높다. 그래서 결론은 한민족은 중국의 앙소문화 시대나 현대 중국인들과 다르다는 거를 얼굴 봐도 안 되는데, 여기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거는 유전자가 지금 현재 세계를 섞어놓는 과학의 한 분야인데, 잘 저기하는 거 우아량의 약 5,000년 전에 이 좌측이 이제 여성이고 우측이 남성인데, 여기가 하여튼 다양하게도 5,000년 되는데 뼈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뼈를 DNA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1983년서부터 2003년까지 중국이, 왜냐하면 하상주 단대 공정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의로 하려니까 도대체 이 지역이 뭐냐 해갖고 인골이 다행하게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아량이 무려 63개 인골이 나왔는데 이거는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우아량의 인골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뭐 52인의 그 이제 뼈를 측정을 했는데 6세 이하가 전혀 없고, 소년기 약 7세서부터 14세가 좀 2명이 있고, 청년기가 있고, 근데 장년기가 24에서부터 35세인데 16명이나 되고, 중년기 36세에서 55세가 29명, 노년기는 56세 이상인데 그 이상은 나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5세 이상은 이제 뭐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 당시에 지금 그 5,000년 전에 대충 세계적인 분포로 보아서 평균 연령은 보통 20세에서 30세입니다. 근데 이 우아량에서 보니까 무려 그 52인 중에서 45명이나 장년기, 중년기라서 아주 잘 살고 여건이 좋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서 보면 이 우아량이 상당히 그 뭐 홍산이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더욱 놀라운 거는 남녀의 신장이, 남자가 최소치 157, 최고치 170cm나 됩니다. 평균이 165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자가 최소치가 150이었는데 평균이 160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 한 30년, 40년에 여자 평균 키, 남자 평균 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뇌용량이에요. 남자의 평균 뇌용량이 1630이고 여자가 1479였는데 현대인의 평균 뇌용량을 1400에서 1500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만큼 더 크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 그 지식 확보의 능력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은 우아량의 여기가 그동안 부단히 우리 동이족의 근거지요, 고조선의 근거지라고 얘기했던 그 신비의 왕국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상당히 풍요한 거지 여건에서 살았다. 이런 내용을 해서 DNA를 그 한 20년에 걸쳐서 길림대학교 주영 고수가 측정을 했는데 이게 놀라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DNA로 뼈로 해서 측정을 해 보았더니 이 한국인이 중국인하고 저 위에서 파란 거하고 빨간 거를 보시면 같은 통속입니다. 우측하고 다릅니다. 이와 같은 얘기로 하는데 그 보니까 부단히 그래요. 그 여기에서 보냐면 하가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해도 홍산이라든가 할 때 나오는 뼈들이 여기서 보시면 터키인이라든가 유럽인하고 좌측으로 보면 전혀 다른데 중국인하고도 다르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는 홍산문화는 선대로 갈수록 형질 인류학적 관점에서 고동북 유형이다. 이것은 뭐냐면 동이족의 고동북 유형이고, 그러고 그 당시에 중국의 중원 지역의 한족들은 고화북 유형이다. 고중원 유형이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DNA로 다르다. 이것을 따져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아주 특별한 걸 알 수 있어요. 고조선에 직접 관계되는 하가점 하층 분야에서는 우리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고동북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가점 하층에서는 고화북 유형하고 고몽골 고원 유형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같은 지역인데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는 우리 현대인들 한국인들이 있고
그거보다 한 뭐 1000년 후에는 중국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졌을 때 뭐냐면 기후가 바뀌어서 그때의 하가점 하층 문화에 있는 사람이 때로 몰려서 내려가서 하상주에서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무주공산이 되죠. 그러니까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을 때 무주공산이 되니까 거기에 남쪽에 있던 중국인들이 올라가서 살았다는 이런 반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가점 하층 문화는 농경 문화가 주로 했는데 하가점 상층 문화는 유목생활로 이렇게 변한다. 그걸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우아랭이라든가 좌측에서 신석기 시대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면 그 동북 유형입니다. 형태가. 근데 그 밑으로 쭈르륵 내려서 연대가 내려오면 그 화북 유형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주 그 정확하게 DNA로 이렇게 내려와서 역시 우리가 소리를 박박 지르면서 중국인하고 다르다 하는 거를 이 DNA에서부터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와 같은 유전자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하가점 상층 문화하고 중원의 그 상가 은나라는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그 상나라 은나라를 세웠고, 그러다가 이제 주나라로 해갖고 뭐 다시 이게 그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저 은나라가 다시 그 하가점 하층 즉 그 저 홍산문화 고조선 쪽으로 다시 올라온다, 이런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뭐 학설은 있지만 그게 뭐 기자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조선 고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그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그 홍산 시대부터 하가점 하층에 이르는 시기에 요하 지역,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뭐 요하 문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문명을 건설했다는 종족은 지금 한민족과 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역사 시대로 해서 요서 지역에 주로 거주했거나 통치했던 집단은, 왜냐하면 중국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민족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요하 지역에 거주했던 종족하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각이 다루는 시기는 그거는 종족이 다를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과거는 지금 저희 그 한국인하고 같은 그 DNA를 갖고 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뭐 복고 지지고 그래서 뭐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DNA가 한국은 확실히 다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은나라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그것뿐만 DNA뿐만이 아니까 DNA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건 보시면 여기에 빗살무늬 톡이 오면 우리를 갖다가 뭐 대표작이라고 보는데, 저 그림의 상단부를 보시면 중국은 같은 시기에서 매우 도자기가 채도고 흑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빗살무늬 톡이하고 민무늬 톡이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빗살무늬 톡이는 중국의 중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갖고 빗살무늬 하면 뭐 저 그 민무늬 하면 이 한민족의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연산 이래로 안 내려갔습니다. 물론 한두 개야 뭐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 얘기에 있어서 그래서 봤더니 뭐 지금 빗살무늬 톡이 조형물에 가능한 거 하남시로 해갖고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뭐 미송리형 톡이고 뭐 이러는 거는데, 이게 고고학자들이 몇 입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거 갖고 해서 소리 박박 벌려고 그래도 연구하니까 월급도 받고
그다음에 논문도 내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위치에서도 옛날에 뭐 그냥 가면 가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동이족들이 이 문화를 갖고 자기로 지키면서 우측으로 내려왔지 좌측으로 안 갔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옥기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데 옥기라는 게 옥이죠. 옥인데 여기서 좌하측으로 보면 이 아주 왕초급에서 저게 중국에서 유화량에서 나온 것 중에서 옥기가 가장 많이 나온 건데 이 우화량의 동이족의 왕초는 저 위에서 보면 좌측 상당부의 토기들이 얼마나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토기들을 매장을 안 했어요. 저런 토기가 나오는 거는 그 똘마니들, 그러니까 귀족들은 저렇게 좋은 토기를 하지 않고 옥기 한두 개만 넣습니다. 그 이유는 동이족들은 옥기의 옥을 뭘로 받느냐면 신호고 통한다. 그러니까 천선으로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을. 그렇게 해갖고 그 옥기를 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놀라운 거는 이게 우화량에서 450km 떨어진 수화목입니다. 이 수화목에서 옥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00년, 6,000년, 7,000년 전에 수암까지 가는데 얼마나 그 다리 아팠겠어요. 그 당시에 옥이 워낙 그 천손을 해서 하늘하고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옥을 그렇게 아주 중요시 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7,000년, 8,000년 됐는데 저 밑에 이건가 좌하부에 이렇게 옥에 귀걸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귀걸이가 이 홍융화 문화에서 7,000년 전 이상이 되는데 은나라에서 옥기하고 부신 사회 유적에서 나온 거고 같습니다. 연대가 계속 저기 오면서 심지어는 여기에 우리나라의 강원도 문암리, 여기에 여수의 안도패총이죠. 좌측에서 안도패총 나오고 중국의 은나라하고 같은 그 옥이 나오고 있는데 옥 귀걸이죠. 이거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서 은나라가 옥을 많이 하고 물론 뒤에는 옥을 갖다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이게 이 연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그 뼈대로 갖고 있는 동이족 하는데 우리 동이족의 간판 스타는 곰이죠. 곰 태톰인데 홍산 문화에서 징그럽게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서 저게 그 웅녀인데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곰뼈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면 파리라든가 이렇게 곰으로만 그 유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저 웅녀를 예전에는 저서 한국이라고 악소리에 박박박박 하다가 지금 저 웅녀가 지금 중국인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은 뭐 나중 얘기라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옥입니다. 옥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곰이라는 사람도 있고 돼지라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좌우간 이 곰이라고 그래서 곰 토템이 홍산에서는 부단히 그러고 중국에서는 곰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곰 토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번이나 얘기를 적었지만 이 무덤의 매장 분석은 오랜 기간 동안에 완곡에 변하지 않습니까? 민족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정보로 오면 그 선대의 무덤을 다 파고 다시 자기네들 걸로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민족 집단의 공동 참여로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선주민의 무덤을 훼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사행위를 장소로 해서 자기 선조와의 계승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한민족은 이 밑에서 벌어지는 동이족으로 해갖고 돌멩이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화량에서 중국은 참 거대해서 그러는데
저게 굉장히 큰 겁니다. 축구장으로 따져도 매우 큰 건데 워낙 중국이 이제 이 동이가 뭐 황제의 뭐 미치다 뭐 이렇게 똘만이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금과 터전을 모두 그냥 체육관처럼 그냥 덮었어요. 아이디어적일 놈은 보시면 저 얼마나 큰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거는 중국인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지네들의 조상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석총이니까. 그런 내용적으로 해서 보시면 이게 우아령 적석총하고 한국의 적석총 보세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돌멩이에 관한하는 좌측으로 안 갔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 우리 석천동이고 뭐 중구 그 경주로 보면 대릉원, 그다음에 쿠르관 이렇게 그 동이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흉노라든가 한 거는 돌멩이 갖고 놀았죠. 이 내용이 얼마나 그거는 민족이 다르고 그 중국은 예의 더럽다. 저 돌멩이로 거 안 놀아. 그리고 한국 동이족은 예의 더럽다. 니들하고 안 놀아. 우리는 무덤을 돌멩이로 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국의 묘자인데 퇴토성령이라고 저게 하무제릉이에요. 좌측의 한무제기는 이건 평지에다가 그냥 흙을 갖다가 마르고 닳도록 쌓아갖고 어마어마한 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측이 그 유명한 측천무릉인데 이건 인산위릉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산에 굴을 뚫은 거예요. 요게 10년도 채 안 돼서 중국의 동북중에서 홍산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저기에서 보시면 그 봉분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 내용적으로 해서 뭐 화장을 꼭 하게다 보내서 뼈대 있는 사람은 봉분을 저렇게 조그만 거 아주 적은 거는데 그 꼭대기하고 밑에다가 돌멩이를 놔뒀어요. 이게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동이족이기 때문에 돌멩이를 놓고 입구에다가 그 돌멩이 그리고 꼭대기에다가 돌멩이 놨다.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구경을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진시황릉에서 위에서 이게 탐사를 했더니 밑에 4개의 피라미드로 돼 있답니다. 진시황이. 근데 피라미드라는 거는 돌로 만든 거는 동이지옥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진시황제가 동이족이라는 게 원래 진나라가 그 흉노족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거는 완벽하게 언젠가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아직 이거 파지를 않았지만 그러면 이게 동이족하고 중국적이 갖고 달로되는 걸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동이족에는 좀 다른 적이 있는데 제단하고 무덤이 같습니다. 이게 동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독특한 문화 양식인데 우리가 천원지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형재단을 3층, 그것도 층이 3층입니다. 사각형의 적석층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의 왜 그러냐면 돌멩이로 쌓는 게 동이족이니까 딴 데는 없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적석청 사이에서 방향에 독립적인 재단을 놓고 이거는 천손이라고 그래갖고 옥만 갖고 했던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거는 원형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밑에 이렇게 원형으로 쭈르륵 도자기가 매우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통영인데 그런데 도자기는 들러리입니다. 그 옥인 거에서 돌멩이하고 같이 논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딴 데하고 달라서 삼수문화입니다. 삼서부터 저기를 해갖고 중국은 주역을 해서 음양오행으로 이준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이족은 삼수, 삼조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같아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갖고 3층으로 좋아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합장무덤이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적석총으로 해갖고
삼술에서 원형이고 이렇게 헌대는 게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옛날서부터 들었지만 그랬는데 여기에서 삼제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동이족은 기수문화라에 있고 13579로 합니다. 근데 중국은 13579가 아니라 2468장입니다. 그래서 탑을 보시면 아는데 우리나라는 황령사 9층탑, 법주사 5층탑, 정예사지 13층탑, 고산사지 3층탑, 정림사지 3층탑, 안동 신세동 7층 전탑 이렇게 갖고 7층입니다. 짝수인 건 우리나라 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중국인 경우는 2468장이었는데 동이순이 23을 중국에 있는 감숙성의 백이사 12층이에요. 불궁사 유명한 데도 6층입니다. 그리고 동이족인 지역에서 지금도 가로등 보면 전부 다 홀수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것은 동이족이 있는 쪽은 지금 동북 삼성에서도 저렇게 그 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짝수로 들어오는 거 있는 거는 한국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내용적인. 그래서 홍산 지역에서 출퇴되는 옹김의 석등, 탑, 깃대, 계단, 가로등, 전등 숫자 뭐 특별한 경우는 몰라도 지금 저거 하면 모두 기수입니다. 중화인을 보면 대부분 우수입니다. 그러니까 짝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따져보니까 삼제사상 하는데 중화 삼조당에서 예전에 지금 보면 치우, 염제 그리고 황제가 있었는데 1999년도 황제 앞에 그건 좌측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숭아가 4개입니다. 그랬는데 2009년도 10년 후에는 황제가 동이족이라고 그러니까 그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저기에 보니까 황제 앞에서 그게 9개입니다. 중국에도 그걸 알고 있어요. 황제 앞에는 9개를 놓고 짱이니까 염제하고 치유 앞에는 5개 놨어요. 이게 기술을 놓는 거예요. 그거는 알지만 황제가 치유하고 옛날엔 전혀 달랐습니다. 아예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삼조당 전면에 화합의 광장으로 56개 소수민족의 기둥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황제가 왕초로 해갖고 글쎄 복숭아가 이 내용적으로 과일이 9개라니까요. 이게 중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고인돌 얘기를 하나면 우리는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크고 그런데 저 위에 있는 거는 뭐 저 300톤씩 되고 뭐 징그럽게 많습니다. 북방식 뭐 남방식 이렇게 인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거 우리는 전 세계 10만 개의 고인돌 중에서 약 8만 개에서 9만 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애갖고 한 5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90% 정도가 되는데 아주 흥미있는 겁니다. 고인돌의 역사로 보면 이게 고인돌이 중국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동이족에서 하던 건데 근데 가파도는 저게 고인돌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가파도에서 저 고인돌을 움직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고인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고인돌이 이제 제사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무덤도 관련이 되니까 고인돌을 만들려면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때로 몰려갖고 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보면 그러다 고인돌이 징그럽게 많으니까 여기서 보면 제주도의 하교리 고인돌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중 고인돌도 있어요. 저게 물이 빠지면 이제 바닥이 보입니다. 지금 보는데 사실은 저거 찾기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그냥 가고는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세계 최대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개 있지만 언양의 그 고인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 400톤 정도가 됩니다. 재작년에 이거를 제가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진짜로 이게 역학적으로 4,000명이 필요하느냐 그래갖고 수학적으로 좀 했더니
400명으로 10분의 1이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400명이라면 충분히 이와 같이 거대한 거를 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계산에 관한 적에서 앞으로도 이건 뭐 논문으로도 계속 저기를 내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걸 왜냐하면 보시면 알지만 저 큰 거를 1cm라도 들려면 뭐 몇백 명이 필요하죠. 그 당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가 더욱 놀라운 거는 고인돌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고인돌이 우리 쪽 저기를 해서 보는데 저기 보시면 별자리가 있어요. 이 별자리가 뭐냐면 목표가 있는 거죠. 그때는 저게 없었거든요. 뭐가 없었냐 글자가 뭐 이렇게 갖고 할 때니까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이게 교과서다 이거죠. 고인돌이.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의 기륭을 점치기 위한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역법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 오차를 할 수 있는 천문학 역학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별은 하늘을 봐야 되고 하루 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그 하늘만 본다고 해서 그게 밥이 됩니까? 근데 고인돌에 별자리를 하려면 그 체제가 고인돌에서 별만 볼 수 있는 사람도 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국가 체계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야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야간 이동을 횃불로 오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저기서 있다 그러면 걷는 거리를 오는데 고인돌로 해갖고 별자리를 찾아서 한다 그러면 이게 100일이 걸릴 거를 갖다가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는 기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인돌 별자리가 있으면 국가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게 아니라 특급 비밀이었는데 이게 우리 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대가 얼마야 되느냐? 평남 용덕리 별자리 고인돌은 5,000년이나 됩니다. 평양 강동군 항문리는 고인돌. 근데 우리 남쪽에서도 경기도 양수리의 두물머리 고인돌은 4,000년 전이고 충북 청원 아득이 고인돌 우하 쪽입니다. 이런 고인돌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강서성 국왕시를 가는데 여기에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지문교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밑에 갖고 이게 임시정부 김구 선생 따라 이말리 할 때 오는데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직접 찾은 겁니다. 그래서 보는데 이건 철종을 해갖고 고인돌이 있어요. 중국이라는데도 동의적으로 이거는 그런 쪽에서 몇 개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중국에서는 몇 개, 동의적으로 중국 땅인데 동의적 영역에서는 그거는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우리의 간판 스타가 빗살무늬, 고인돌, 비파형 동검인데 중국은 여기에 상부의 우측처럼 비파형으로서 동검이 일체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좌측으로 해서 비파형으로 해서 조립식이에요. 그 내용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세형 동검인데 이 세형 동검이 남쪽에서만 위주로 나오죠. 근데 이게 일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적었느냐? 이렇게 비파형으로 돼갖고 같은 통속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동의적인 영역에서 비파형 동검하고 세형 동검이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저 영역에서 고인돌 몇 개 나오고 비파형이 관계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민물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주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비파형 동검은 중국 동검하고 다르죠. 중국 동검은 비파형이 아닙니다. 일반적이었는데 우리는 이 좌측으로 해서 비파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비파형이 그러면 언제서부터 하느냐? 여기에 우측으로 옥으로 만든 겁니다. 옥으로 만들었는데 저 중앙에 우측 중앙에 있는 비파형이 옥검인데 5,000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우리는 부단히 V파형 만드는 거고요. 그 연대로 봤더니 이 B파형 이게 이제 이거 보시면 창끝이죠. 창끝 봤는데 이것도 뭐 4, 5천 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단히 그런 그 전통을 갖고 그 다음에 계속 연계를 한 거예요. 5천 년 전서부터 3천 년, 4천 년, 2천 년 전까지도 했다는 거예요.